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의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8월도 이제 막바지잖아요. 네. 좀 있으면 가을인데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네, 벌써 맞아요.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네. 것이 아침 저녁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감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죠. 걸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런데 감기도 그렇지만 모든 병이 예방이 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치매는 본인도 괴롭지만은 이 치매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잖아요. 네. 지금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예, 유명한 이 장면이죠. 치매는 이 뇌의 기억 세포를 파괴해서 소중한 추억을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 질병에 걸린 것도 괴로운데 이 주위 사람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보다 더 이렇게 좀 잔인한 병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치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문제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네. 했다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치매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또 열심히 치료법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치료제는 없는 건가요? 이 치매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안타깝게도 이 치료제 개발이 계속 실패하면서 이 치매 신약이 의료 시장에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아. 지금도 있긴 있는데 뭐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예.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정도 수준의 치료제이긴 한데, 근데 최근에 이 미국 FDA에 이제 그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이 있어서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예. 네. 치매 신약 후보 물질. 네, 후보 아직 물질. 신약이 아니니까 그렇죠.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후보 물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이 미국의 바이오 업체 중에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예. 회사가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은 임상 3상, 인체를 대상으로 한 3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 네, 삼상 시험이면 좀 단계가 많이 진전된 건가요? 이제 그 신약 개발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이 3상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곧 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네. 한 2022년 정도에 이제 3상 시험이 종료될 예정이에요. 영국의 제약 산업 분석 업체 이벨루에이트 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향후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유망한 R&D 프로젝트를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네. 이 알츠하이머 신약이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물질은 이제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물질을 표적으로 한 치료제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약물에서는 이 특이 항체가 이 아밀로이드의 부tum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대식세포라고 해서 나쁜 독성 단백질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들이 있거든요. 이 잡아먹는 세포들의 역할을 좀 더 촉진시켜서 빨리 없어지게 하는 약물입니다. 네, 이 치매 신약 후보 물질 네.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좀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또 희소식에 새로운 항암제 출시도 기대되고 있다면서요? 이제 암은 부동의 한국인 사망률 1위를 수년째 계속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거든요. 네. 이 카페비에서도 이 항암제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네. 그 한번 다뤘을 당시에 그 1세대 항암제, 뭐 2세대 항암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1세대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그렇죠. 공격을 해서 많은 고생을 네. 하고 2세대 항암제는 그 잘못된 부분만 그렇죠. 표적하는 네. 그런 항암제잖아요. 이 다국적 제약회사 에브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그 1세대하고 2세대 어떤 좋은 점만 좀 모아서 그런 만든 항암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이 항체라는 게 있는데 이 항체하고 원래 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항암 물질을 서로 결합을 시킨 형태인 거예요. 네. 네. 뭐 이런 이제 항암제를 뭐 항체 약물 결합 치료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항암 물질이 암세포에만 가서 뻥 하고 터지는 게 되겠죠. 네. 이 이벨루에이트 파마는 이 물질을 이제 4위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강력한 표적 항암제라고 볼 수 그쵸.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외에도 면역 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항암 치료도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 카티라는 치료 방식인데요. 네. 이제 이 카티의 T는 T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세포 중에 하나를 말하거든요. 이 T세포는 이 면역 반응에서 핵심 반응을 하는 어떤 그런 세포인데 카티라는 거는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인식해서 공격을 하도록 T세포에 어떤 물질을 붙여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좀 더 잘 인식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더 잘 파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외부로부터 문제가 된 세포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세포, 아니면 우리 몸이 변화된 세포, 주로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이런 이상세포죠. 이런 이상세포를 우리 몸에서 제거해주는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세포가 T세포인데 그 T세포를 우리가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런 암세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아주 특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T세포를 우리가 만들어서 환자에게 주입해서 암을 없애주는 치료가 CAR-T예요. 이 CAR-T 치료는 방금 설명을 들은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뭐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다. 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 CAR-T를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카이트 파마라는 회사가 아마 가장 먼저 CAR-T 치료제를 출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매, 신약 후보물질에 이어서 항암제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자, 이번에 에이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21세기 흑사병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뭐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만성 질환 정도로 네. 인식이 된 것 같아요. 뭐 당뇨처럼 그렇죠. 관리를 잘하면은 음. 평생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근데 에이즈 치료제 소식도 들어왔더라고요. 이 에이즈는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면역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은 그래서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우리가 이제 감기 같은 것만 걸려도 우리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이즈 치료제는 전통적으로 이게 바이러스를 한 가지 약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약물을 섞어가지고 네. 한꺼번에 이렇게 세 가지를 때리거든요. 그걸 이제 칵테일 치료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이 새로운 방식의 칵테일 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물질은 이제 기존 치료제보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율이 더 높고 또 이 약물을 계속 투여하게 되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런 내성이 아직 발생하는 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 약물 함께 쓰는 네. 칵테일 치료제, 네,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지금까지 출시가 기대되는 치매, 암, 에이즈 신약 후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신약 후보들이 속속 개발된다면 미래에는 좀 인류의 질병 정복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1900년대 초에 이제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인류가 이 세균 감염으로부터 큰 혜택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죠. 네. 네. 한 100년 전 정도 얘기인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좋은 항생제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암의 경우에도 이제 1세대 항암제를 거쳐서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CAR-T 치료라고 해서 조금 더 좋은 항암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에이즈도 처음에는 이제 뭐 21세기 흑사병이라고 해서 다 걸리면 뭐 죽는 병이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질병 정도까지 약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네. 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가 인류가 이제 질병을 언제 정복하느냐 결국 이제 그걸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도움받지 않고 그냥 신약을 개발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이걸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개발의 네. 시간, 비용 이런 걸 굉장히 다운시키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이 훨씬 더 앞당겨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빠르면 한 20년에서 30년 이내 아하. 뭐 인류가 암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네. 20-30년 정도 뒤면은 대부분 다 환갑 우리 다 넘은 나이겠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상용화가 좀 유망한 가까워진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무쪼록 인류 질병 퇴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